네, 안녕하세요. 일요일 저녁 잘 쉬고 계신지요? 참 이렇게 쉬시는데 또 이렇게 방송 들어오기도 쉽지가 않을 텐데. 네, 육칠생 한동훈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또 첫 글을 한동훈님이 써오셔갖고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다라 방송 26년 1월 11일 방송.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정청래 시스템 에러, 휴먼 에러? 이게 시스템 에러냐, 휴먼 에러냐? 이거 휴먼 에러다. 이렇게 정청래가 우기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이제 정청래의 그 말을 듣고 망가진 사람이 만지면 좋은 시스템도 망가진다. 이것도 제가 그 날라다닐 때 뭐 컨설팅 할 때 그 많이 이렇게 컨설팅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한동훈 대표하고 지금 뭐 이재명, 정청래 좀 이렇게 현직 이 정치인들한테 좀 대입을 해서 제가 오늘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도 제가 뭐 여기 관련된 성경 구절도 제가 인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더라 방송은 뭐야?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더라.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보니 이게 진리더라. 그런 깨달음. 예, 각성되어 대호각성. 네, 오두막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송 잘 듣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두막님. 자, 오늘의 이제 시작은, 이게 또 이제 굉장히 그 이슈가 됐어요. 그 기사가 지금 많이 뜨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오랜만에 그 TV조선의 강적들, 사실 이 강적들하고 좀 인연이 깊은 게, 그 한동훈 대표가 그 당대표 시절에, 당대표가 되자마자 나간 데가 어디냐면, 강적들이에요. 당대표 당선이 되자마자 나간 데가 강적. 그래서 그때 그 강적들한테 얘기한 짤들이 많이 돌고 또 많이 또 기사화되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만에 그 한동훈 대표가 강적들에 여러분 이게 후문에 의하면 이 TV조선에서 강적들이 1월 10일 방송이잖아요. 이거를 한동훈을 섭외 요새 한동훈이 섭외 일인 거 아시죠? 한동훈 섭외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윤희석 대변인 있지 않습니까? 이 언론에 관한 뭐 이런 뭐 TV 뭐 무슨 토론 뭐 이런 데에 대한 그 섭외를 윤희석 대변인이 스케줄링을 짜고 있대요. 그래서 이 TV조선에서 한 달 전에 그러니까 12월 10일이죠. 1월 10일 방송이니까 12월 10일 한 달 전에 윤희석 대변인한테 사정사정해서 꼭 좀 스케줄 좀 잡아달라. 그래서 잡힌 스케줄이 한 달 후라는 거예요, 지금. 그럴 정도로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핫한 인물이 됐다. 정치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한동훈이다. 그래서 그 시사저널에서 그 올해의 정치인으로 한동훈 대표는 무관이에요. 그러니까 뭐 관직이 없어요. 왕관이 없습니다. 무슨 당대표도 아니고 무슨 위원장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그냥 아무 직책이 없는데 뭐 연구소장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 가장 주목받는 정치인으로 뽑혔다. 그거는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강적들의 제가 이거 강적들 전체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부분 부분 이제 봤는데 그 올라오는 것들이 이게 이 강적들이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이게 풀로 해주질 않아요. 풀로 이렇게 영상이 안 떠 있고 걔네들이 막 이렇게 쪼개 그렇다고 뭐 여기 이게 원래 이제 TV조선 그 여기 뭐 필리핀에 무슨 TV가 있습니까? 예, 한국 TV 보지도 않고 한국에 있을 때도 TV를 안 봤는데 필리핀에서 무슨 한국 TV를 보겠습니까? 그래갖고 이게 좀 애매해요. 유튜버에는 이렇게 조각조각 떠갖고 그런데 그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캡처를 해서 지금 누가 좀 주목을 받고 있나? 여러분 김규환이라고 기억하시나요? 김규환 여기 맨 끝에 한동훈 바로 옆에 회색 양복 입고 앉은 이 김규환이 왜 주목을 받는 사람이냐면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1년 반 전이에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막 당대표 그때 이제 여름 아니었습니까? 6월, 7월 그 어간이 아니었습니까?
막 그럴 때 김규환이 한동훈을 갖다가 크게 두 번을 저격했습니다. 그 뒷배경에는 누가 있느냐면 이철규가 있지 않았을까? 왜, 제 얘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왜냐하면 이제 익심 논란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나 딱 문자를 받은 핸드폰으로 주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핸드폰, 김건희 핸드폰 딱 두 사람밖에 없죠. 한동훈이 익십 그걸 갖다가 공개할 리는 없잖아요. 터뜨릴 리는 없잖아요. 그럼 결국 누가 터뜨렸느냐? 김건희가 터뜨렸다는 건데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가 돌아다니냐면 김건희가 이철규한테 그걸 줘갖고 이철규가 그걸 갖다가 국회의원들한테 보여달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분위기를 갖다 2, 3일 잡고 그 이후에 이철규 이건 이제 추론입니다. 제가 뭐 옆에 있을지 뭐 아니 여태까지 종합을 해보면 얘기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자꾸 분위기를 갖다가 2, 3일 잡은 바람에 막 보여줬다고 합니다. 의원들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농구에 이렇게 합의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누구한테 줬냐? 이철규가 김규환한테. 그때 김규환이 어디 있었냐면 좌파의 대표 방송인 CBS 있잖아요. 김현정의 주소, 박재홍의 한판승부, 그게 다 CBS 프로그램 아닙니까? 거기에 실장으로 있었어요. 그 CBS에.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 고정 패널로 많이 나왔었는데 이건 이제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깠죠. 익신 논란을.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1년 반 전의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기억하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제 1월 10일 날. 제가 그 영상은 봤어요. 한동훈 대표가 눈을 번쩍이며 바로 옆자리잖아요. 여기 보시면 바로 옆자리입니다. 예. 바로 옆자리 눈을 번쩍이면서 아유 김규환 실장님 아직도 그 익심 논란이 그때 저 엄청 까셨죠. 익심 논란 때문에. 한동훈 얘기예요. 질문하는 겁니다. 김규환한테. 그때 엄청 막 까셨다고 저 비난하셨잖아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1년 반 지난 다음에 이미 뭐 김건희는 깜빵 가 있고 뭐 지금 사단이 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끝났고 대통령 내려오고 지금 뭐 무기징역이냐 사형이냐를 갖다 앞에 놓고서 지금 이런 와중에 걔네 김규환이 화들짝 놀라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사실 제가 그때 어젯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분명히 이 질문이 나올 텐데 결론은 뭐냐? 한동훈이 옳았다. 한동훈이 옳았다. 참 그렇습니다. 1년 반 지난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저희한 경우 이게 이제 먼저예요. 한동훈이 좌천이 돼 있어. 그러니까 당대표 그러니까 뭐죠? 선거를 갖다 이끌고 이제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나마 정말 한동훈이 없었으면 100석도 못 지켰을 거야 아마. 108석. 그래서 한동훈이 책임지고 물러서겠다. 물러나죠. 그래서 그때 뭐 양재동의 뭐 도서관에서 뭐 포착이 되고 막 그 시절이에요. 그 시절에 이 김규환 실장, 그때는 실장이었죠. 은퇴하기 전이니까. 실장이 계속 한동훈을 저격했는데 이 첫 번째 저격이 이거예요. 한동훈은 윤석열을 그 사람이라고 부른다. 이게 첫 번째 저격. 그래갖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윤 대통령, 뭐 선배 이런 호칭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 그 사람, 그 인간. 그리고 한동훈이 그때 성명을 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라고 부른 적도 없고 그리고 나는 김규환을 알지도 못한다. 일명식도 없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그냥 그렇게 했고 한동훈이 어쨌든 간에 이 좌파 본색이죠. 근데 참 희한한 게 어떻게 지금 이게 그 뭐야 강적들이 있잖아요. TV조선에서는 강적들에 지금 고정 패널로 김규환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진중권 고정 패널 뭐 이윤선 이런 사람이 이제 고정 패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초대 손님 뭐 한동훈이나 누구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TV조선 같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보수 방송인데 어떻게 그 김규환이 여기서 계속 버티고 있는지 지금 1년 넘게 버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우리가 모르는 무슨 끈이 있는 것 같아요. 사정이 있겠죠.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채창에 써주시고. 예, 사필기 형님, 예, 반갑습니다. 이거 반갑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것 때문에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뭐 시원시원하게 이게 한 1시간 정도 하잖아요.
지금 뭐 많이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 이제 그, 뭐야, 정성래가 얘기하는 이게 뭐 시스템 에러냐, 휴먼 에러냐. 제가 그 1월 7일 날 시스템 에러냐, 휴먼 에러냐 이런 질문을 했길래 이재명 정권이 생긴 이래로 지금 7개월이 지났습니다. 7개월 동안 대형 사건만 10건이 넘는다 해갖고 제가 11가지를 이렇게 나열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세 발의 피들은 이제 다 빼고 그냥 나라를 갖다가 말아먹는 굵직굵직한 것만 뽑아봐도 10개가 넘는다. 이렇게 제가 방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시스템과 휴먼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제가 이제 이 비율을 갖다가 이 시스템과 휴먼에 대해서 저는 컨설팅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하는 그 뭐 조직에 대한 컨설팅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CEO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CEO가 어떻게 판단에 따라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인간이요. 그래서 CEO들을 1대1로 컨설팅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제가 CEO들한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 분별력을 이건 종교를 떠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다니건 사찰을 다니건 아니면 뭐 무교건 어쨌든 간에 그걸 떠나서 정말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싶고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다 그러면 이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그 뭐야 이 스피릿처럼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저만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 그 정도. 몇 년 흐른 듯한데 1년도 아니에요. 7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예? 최명희 대통령 된 지. 아직도 멀었어요. 정말 5년을 다 채우고, 만약에 대통령을 갖다가 그만두면, 우리가 자동으로 다이어트가 다 삐찍 말라갖고, 병 걸리고, 빼빼 마르고, 막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어떻게 중간에 좀 어떻게 해갖고, 제2의 좀 윤석열 케이스, 그럼 우리가 조금 좀 더 짧게 볼 수 있긴 하죠.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나봐야겠죠. 근데 이거는 그 하버드대 그 하버드 비즈니스쿨도 유명하잖아요. 그 하버드 비즈니스쿨에서도 그때 논문이 제가 기억나는데 결국은 이게 뭐야? 이 스피리추얼한 어떤 것이 그 회사의 성공을 좌우하더라. 이런 논문이 그때 나와갖고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하버드 스쿨에서 그런 게 나왔다는 걸 알 정도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이미 그 정보를 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제가 항상 강조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여기에 대한 공부와 수련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인생을 좀 제대로 살려면. 자,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 시스템과 사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자, 제가 오늘 얘기한 게 그거예요. 망가진 사람이 만지면 좋은 시스템도 망가진다.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세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 텐데, 여러분, 우리 아메이라는 거 아시죠? 그 아메이가 제일 처음 들어온 게 아메이 아닌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뭐 피라밋이라고 그러고 다단계라고 그러고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아메이는요, 이게 미국에서 시작된 그룹인데 미국 사람한테 아메이 그러면 존경받는 기업이에요. 왜냐? 아메이는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그 어떤 그 인공적인 어떤 거를 갖다가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부지도 엄청 크게 잡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직접 생산을 해갖고 뭔가 좀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하고 뭐 그러니까 아메에서 안 나오는 게 뭐 거의 없을 때 뭐 비타민부터 시작해갖고 뭐 치약, 칫솔, 뭐 자관 가전제품 등등등등 정수기 뭐 할 거 없이 뭐 아메 이게 뭐 일상생활에 있는 거는 뭐 대부분 뭐 샴푸, 린스 잠깐 일상생활 이 아메이의 원래의 정신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거 있잖아.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쓰는 거 있잖아요.
왜 아침 일어나면 칫솔, 치약, 치약해야죠. 그다음에 뭐 샤워해야죠. 그러니까 샴푸, 비누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여자들은 화장해야 되죠. 아메이 코스메틱이 있습니다. 굉장히 뭐 색조 화장품부터 뭐 무슨 영양크림 뭐 굉장히 많아요. 그러죠? 그럼 우리가 밥 먹잖아요. 밥 먹은 다음에 우리가 영양 보조제로다가 무슨 뭐 비타민제를 먹잖아요. 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한국 들어갈 때 한 번은 암에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같이 이제 식사를 갖다가 뭐 오랜만에 만났다. 뭐 좋은 집에 가고 뭐 대접을 하게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이제 밥을 중간쯤 먹다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탁 꺼내요. 뭘 꺼내느냐? 그 영양제 그 이렇게 패키지로 한 봉씩 이렇게 패키지 있잖아요. 딱 하면서 이게 아메이 영양제래. 딱 보니까 열알쯤 왜 이렇게 많아요? 오메가3 무슨 뭐 비타민 뭐 A, B, C, D 제가 뭐 해갖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게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그런데 미국의 그 아메이의 그 주장은 뭐냐면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어차피 쓰는 거 어차피 샴푸 써야 되고 어차피 영양제 먹어야 되고 어차피 화장해야 되고 제가 어차피 우리가 일상적으로 계속 쓰고 있잖아요. 뭐 칫솔질 해야 되고 치약 써야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쓸 거 아메이 거를 써서 그럼 좋은 게 뭐냐? 일단은 아메이는 가능하면 천연으로 만들려고 뭐 유기농 뭐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건강에 좋고 그 다음에 그 뭐야 일반 회사들이 가져가는 그 마진을 갖다 유통 마진이죠. 그런 유통회사들이 가지고 마진을 갖다가 그냥 개인들한테 나눠주겠다. 그래갖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쓰고 있다가 그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쓰다 보면은 그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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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일종의 나중에는 이렇게 연금 같은 개념이죠. 그렇게 해갖고 한 30년 하다 보면은 밑에 뭐 다운이 생기고 해갖고 자기 통장에 뭐 100만 원, 처음에 100만 원, 그 다음에 뭐 1000만 원, 그 다음에 1억 뭐 이렇게 찍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생이다. 아메라는 기업도 발전하고 개인도 발전하고.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는 아메이가 이렇게 존경받는 기업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아메이가 처음에 한국에 들어온 게 1990년대에 들어왔어요.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왜 난리가 났느냐? 교회마다 난리 나고 사찰마다 난리 나고 학교마다 난리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보는 사람마다 잠깐 시간 있어요. 저기 와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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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해갖고 그 강의장이 있어. 그 강의장에 저도 들어봤습니다. 그 강의를 하도 그 강의면은 뭐 이렇게 하면은 뭐 다운이 이렇게 생겨갖고 뭐 퍼센테이지를 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갖고 핀이 있는데 뭐 핀이 뭐 이렇게 올라가갖고 하면은 나중에 근데 다이아몬드가 되시면 다이아몬드 통장에 한 1억 이상 찍히시고 그렇게 해갖고 그 수익 구조를 계속 가르쳐줘요. 사람들이 눈이 확 돌아가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직장 다니던 멀쩡하게 지난 살 직장 때려치고 아메이 올인하고 학생들 공부 안 하고 아메이 싸들고 아메이 팔러 다니고 완전 난리가 났어요. 이 교인들 사이에서도 아유 집사님 이거 사인 좀 하셔. 그 사인 안 해줄 수 있나요? 처음 가까운데. 그러니까 뭐 교회고 사찰이고 학교고 자관 직장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이 주일 설교를 하면서 저희 교회에서는 아메하지 마세요. 이럴 정도로 난리가 났어요. 그게 왜 난리가 났느냐? 아메를 갖다가 물건을 갖다가 사잖아요. 그 밀어내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달에 저희가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그냥 10만 원어치 쓰면 충분하잖아요. 왜냐면 뭐 이빨 닦고 영양제 먹고 어쨌든 예를 들어서 10만 원어치 한 달에 쓰면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이게 10만 원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밀어내기를 갖다가 어쨌든 간에 통장에 돈이 찍혀야 되기 때문에 밀어내기를 하다 보니까 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산다는 거야. 다 못 팔아. 그리고 못 팔았는데 또 위에서 푸시를 해. 그럼 또 밀어내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패가망신의 대표적으로 뭐냐? 아메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들어온 뭐 뉴스킨이니 뭐니 또 외국에 그런 다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또 유행하다 보니까 또 한국에서도 또 다단계 국산 토종 다단계를 만들어 갖고 뭐 억대, 조단위 사기를 치고 뛰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패가망신이 된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게 상생인데 아메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패가망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도저히 이렇게 하면은 이미지를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 회원들을 싹 정리를 해버렸어요. 싹 정리해갖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아메이에서 회사 차원에서 한번 싹 정비를 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아메이라는 이 상생의 시스템도 이게 한국으로 보면 어떻게 돼? 이게 투기 세력이 되는 거예요. 왜? 미국에서는 이걸 갖다가 안목을 어떻게 보냐? 30년을 보고 해야 된다. 이렇게 가리키는데 한국에서는 너희가 이번 달에 요거 사면 다음 달에 통장에 50만 원 찍혀. 이거 사면 통장에 100만 이렇게 가리킨단 말이야.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패가 방신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그 미국은 대통령제의 모델이죠. 상권 분립. 그래서 사법부, 이주부, 행정부. 그래서 상권이 이렇게 이렇게 서로 견제하면서 큰 민주주의. 영국은 의회 제도죠. 그래갖고 하원, 상원 이렇게 해갖고 그 의회 수상을 갖다 뽑아서 거기서 이렇게 서로 협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상이 힘이 있을 때는 단일 정당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내각제는 어떻게 되죠? 단일 정당에서 그걸 갖다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연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연정하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영국이 참 대단한 건 뭐냐면 서로 이게 파티가 있잖아요. 우리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국힘하고 민주당이. 그러면 의회에서 한 번도 이 선을 넘은 적이 없대요. 우리는 심심하면 싸우잖아요. 의사봉 붙들고 드랍킥하고 막 오지게 있으면 선천화법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러지 말자고. 근데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며칠 전에 몇 주 전인가요? 필리버스터 그거 하면서 국회의장이 너무 편파적인 했다 하고 삿대질하면서 왜 방해를 하고서 가잖아요. 그 영국은 이 라인을 갖다가 서로 넘은 적이 없대요, 지금까지. 그럴 정도로 이 민주주의, 의회주의에 모범을 보고 있는데 사실 이 대통령제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문제는 한국으로 이게 넘어오잖아요. 그럼 이 대통령제가 이게 독재 수단이 되어버린다는. 여러분 이 대통령제가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모델이 돼갖고 이게 대통령제가 나온 거 아닙니까? 뭐 영국의 의회제는 이제 수상이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세계에서 대통령제의 종류가 몇 개쯤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개가 넘어요. 똑같은 대통령제인데 이게 아프리카로 가잖아요. 그리고 완전 군주제가 돼버려요. 군주제로. 다 대통령이라고 불러. 아프리카 그 나라들도 자기네 대통령을 아프리카 되게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 군부가 대령이 뭐 장관도 아니에요. 장성도 아니야. 그냥 중령 대령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으면 쿠데타 이래갖고 기존에 있는 대통령하고 지가 대통령 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제를 갖다가 만들잖아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서 뭐 의원 내각제 하시는 거 뭐였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왜? 대통령제 특징이 뭐냐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다. 그건 뭐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대통령이 뭘 갖고 있냐면 의회 해산권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옛날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권한, 중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대통령의 권한, 뭐 계엄권, 그 다음에 의회 해산권도 갖고 있었어요. 일설에 의하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또 이 국회의원들이 미워갖고 국회의상을 질 때 그 여의도에 냈다. 안 보이는데 청와대에서 안 보이는데 쳐라 그래갖고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그때 한참 돌던 얘기예요. 우리 젊었을 때. 사필경님 아메이 비타님 좋아요. 비싸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비싼 이유가 그중에 30%인가 몇 퍼센트인가 제가 그거를 갖다가 이쪽에 나눠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유통 마진을 갖다가 유통 회사에 안 주고
유통마진을 개인들한테 주겠다. 사실 암이 비싸죠. 맞습니다. 비쌉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그 미국에서 모델을 보였던 대통령제도, 영국에서 모델을 보였던 의회제도, 이런 것들이 그 이 제대로 좀 트레인이 되고 훈련이 된 그런 사람들이 그 제도를 만들면 잘 균형을 맞춰서 갈 수가 있지만 이게 이제 이, 이 애매한 나라로 이렇게 넘어오면 그게 독재의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지 멋대로. 아니,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그냥 대통령이 되고 나서 다 뜯어 고치잖아요, 법을. 법을 다 고쳐갖고 무슨 배임죄를 없앤다. 정말, 여러분, 이거 정말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아는 한 OECD 국가 중에서 배임죄를 없애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선진국에서 이게 우리가 OECD 그러는데도 선진국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OECD 국가에서 배임죄가 없다는 게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배임죄가 없어지면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이 장치를 걸죠? 예를 들어서 회사야, 상무가 다 헤쳐먹고 뛰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처벌하기 위고 그 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뭐야? 이게 횡령 배임이란 말이야. 그죠? 이게 배임죄가 항상 들어가요, 이게. 근데 배임죄가 없어. 그럼 도대체 뭘로 집어넣냐는 거야. 뭘로 돈을 되찾죠? 죄목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재명 혼자 살자고 한동훈 말대로 한 사람 살리자고 지금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을 갖다가 다 사지에 몰아넣고 있다. 지금 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이제 미국의 나스닥이라고 있습니다. 이 나스닥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여러분 닷컴이라는 회사가 시작됐습니다. 예.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거기서 시작해갖고 이 닷컴 회사들은요 조그만 회사였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기술은 갖고 있는데 뭐 자본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아이디어만 갖고 기술만 갖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느냐 그 실리콘밸리라는 그런 특정 지역에 이렇게 모여갖고 그때 이제 막 뭔가 새로운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 자, 그걸 보고서 미국 정부에서, 이 사람들은 뭐야? 기술은 있고, 똑똑하고, 아이디어는 있는데, 제일 문제가 뭐예요? 돈이 없잖아요. 그걸 갖다가 디벨롭 하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스닥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전까지 이제 나스닥 없을 때 얘기죠. 나스닥이라는 거에서 이 닷컴 회사. 왜 이게 닷컴이냐면, 우리가 왜 그 URL을 쓸 때, 뭐, www, 뭐, 다니엘, 닷컴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닷컴 회사라고 그때 당시에 그걸 불렀거든요. 이 닷컴 회사들을 갖다가 양성하고 육성하고 제대로 키워갖고 미국의 경쟁력을 그래서 만든 게 나스닥이에요. 완전히 사회에 아주 큰 공헌을 했죠. 만약에 그 미국 정부에서 나스닥을 안 만들었으면 자본이 글로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 이게 상장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돈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공식적으로 불법이 아니라 왜냐하면 주식을 갖다가 뭐 비싸게 사면 그만큼 많이 모이는 거 아닙니까? 회사에. 그래갖고 미국의 나스닥은 굉장히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그걸 누가 봤느냐? 김대중 대통령이 그걸 봤어요. 미국의 나스닥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나스닥을 통해 갖고 미국의 기술이 개발이 되고 막 회사들이 성장하고 좋은 영향을 미쳤구나. 그리고 한국에도 이게 필요하다. 그래고 나스닥을 벤치마킹해서 앞에 코리아 이렇게 해갖고 코스닥이라고 그 처음 만든 게 김대중 대통령 때요. 여러분 혹시 그 세롬이라는 그 회사를 아십니까? 그때 그 세롬이라는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은 다 기억할 거예요. 그때 우리 한국의 닷컴 회사들이 어떻게 헤쳐먹었는지. 그때 저도 젊을 때인데 그 친구들이 야 이거 하면 100배야. 닷컴 이거 해갖고 상장하면 코스닥 상장하면 100배야. 그러니까 너 얼마 내? 우리 얼마씩 내자.
그래갖고 한번 투자하자. 그래갖고 몇 군데 그때 젊은 나이에 투자를 했는데 건진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럴 정도로 한국의 그 닷컴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거 거의 사기인 거예요. 막 희망 고문을 해. 이렇게 갖고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막 이렇게 희망 고문을 해요. 그래갖고 IP를 합니다. 회사 소개하고 뭐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상장을 하면 이게 몇 배가 되고 저저저고 그렇게 하고 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가장 그 유명했던 주식 중에 세롬이라는 주식 뭐 기술 뭐 어쩌고저쩌고 결국은 뭐예요? 코스닥에서 내려왔습니다. 돈은 엄청 벌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하차했습니다.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새롬 지나가다 보면 새롬 빌딩이 있더니 어딘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그 빌딩을 반포인가?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새롬 빌딩이라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 나스닥이라는 게 사회 공헌을 했지만 똑같은 시스템을 갖다 한국에 갖고 오니까 이건 작전 세력들의 완전 본거지가 되든 아직도 지금 코스닥은 작전 세력들의 본거지. 이 이미지가 계속 남아 있잖아요. 또 실적으로 하고 있고 이거는 제가 왜 잘 아냐면 제가 컨설팅을 다양하게 해왔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쉘 컴퍼니를 산다고 해요. 그러니까 껍질 쉘이죠. 예. 코스닥에 있는 그것만 사갖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20억, 30억 이렇게 이 고정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사갖고 그러니까 쉽게 상장을 하는 거죠. 우회 상장을 갖다 쉽게 해갖고 그 다음에 뭐요? 이사회 통해갖고 뭐 업종 바꾸고 뭐 전혀 다른 이제 그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식품회사가 갑자기 IT 회사로 변질이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 또 거기서 한탕 해먹고 그리고 또 빠지고 또 팔고 빠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 작전 세력들에 좀 압니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예를 들어서 아메이라는 다단계 그런 시스템 그런 좋은 시스템이 한국에 들어오면 이 망가진 사람들이 시스템을 만지게 되잖아요. 좋은 시스템 아메이라는 그럼 이게 어떻게 이게 피라미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다단계, 다단계는 사실 이게 마케팅 중에요. 이 마케팅 교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 아메이 마케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케팅 중에 이렇게 뛰어난 마케팅이 없어요. 그 책을 갖다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그게 뭐예요? 시스템이 아무리 잘 돼 있고 뛰어나도 이 망가진 사람들이 그 좋은 시스템에 접촉을 해갖고 그거를 갖다 활용하면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이게 폐가 망신이 된다. 피라미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똑같죠. 무슨 뭐 미국의 대통령제나 뭐 의회제도 이게 좋아 보이지만 그거를 갖다가 망가진 국가에서 망가진 국민들이 그 제도를 갖다가 활용하려면 그게 결국 뭐야? 그게 망국의 길이고 독재의 길로 빠진다. 이런 거죠. 똑같습니다. 이 돈에 관한 이해 나스닥도 이게 뭐 미국같이 좀 훈련되고 이 자본주의가 뭔가를 갖다가 알고 이 공공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공공선이 어떤 것이다. 라는 걸 갖다가 아는 분들이 그걸 갖다가 운영을 하면 이게 제대로 사회에 공헌할 수가 있는데 한국처럼 뭐예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든지 한탕해 갖고 먹튀를 하겠다. 이런 걸로 해갖고 하면 결국 작전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작전 세력들이 갖다 달고 패가 망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우리가 시스템을 갖다가 먼저 보는 물론 시스템도 좋아야 되죠. 하지만 좋은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믿어서는 안 된다. 그 좋은 시스템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어떤 사람들이 지금 그걸 운영하고 다루고 있느냐. 그 시스템을 다루는 사람들이 어떤 영에 접촉돼 갖고 하느냐.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처럼 공공선, 공공선이 중요하다. 그리고 공공선을 갖다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시스템을 갖다가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 이거 한탕에 먹고 나는 뛰어야지. 아니면 나 하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법을 다 망치고 배임죄 없애고 뭐 없애고 이런 생각을 가진 그런 영에 접촉된 사람이 그 시스템을 만지느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정청래가 얘기하는 그렇죠? 이 정청래가 이 맥락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시스템 에러냐, 휴먼 에러냐. 정청래는 지금 어떤 맥락에서 이걸 얘기했느냐? 공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강선우, 김병기, 그 공천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만은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은 아무 문제가 없다. 시스템 에러가 아니다. 그럼 이게 뭐 때문에 일어난 거냐? 휴먼 에러다. 김병기 같은 인간이 헤쳐먹고 강선우 같은 인간이 헤쳐먹고 김경이 헤쳐먹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개인의 문제다 이거는. 개인의 일탈이지 민주당의 시스템이 잘못된 게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건 시스템 에러가 아니라 휴먼 에러다. 이렇게 정청래가 김어준의 방송에 나와갖고 낄낄대면서 김어준하고 친하다고 그랬죠. 김어준에 나왔고 낄낄대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결국 이 시스템 에러라는 게 제가 얘기했죠. 시스템 에러라는 것보다 휴먼 에러. 그러니까 그 시스템, 그 공천 시스템이라는 그 시스템을 갖다가 누가 그걸 만지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이재명이 그 뭐 아주 공정하다는 졌더니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명 행사하지 않습니까? 비명계가 아주 아작이 났지 않습니까? 친명은 뭐예요? 횡재. 네. 친명들은 다 배지 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갖다가 누가 만지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국힘에 좀 잠깐 대입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국힘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통영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요? 그 당의 시스템이 지도부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누가 앉아 있냐? 누가 당대표로 있고 누가 원내대표로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만지느냐? 근데 지금 만지는 사람들이 다 누구로 앉아 있습니까? 다 윤어게인으로 앉아 있단 말이에요. 우재준 빼고 다 윤어게인으로 대부분 앉아 있습니다. 예, 야영자는 왔다 갔다 해갖고 칼날을 모르겠습니다. 예, 어떤 때는 이쪽, 어떤 때는 저쪽.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 우재준.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이 시스템이 윤어게인으로 하기 때문에 뭐 지도부가 무슨 결정을 내리든 간에 결국은 윤어게인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번에 그 윤리위원장을 갖다가 세울 때 누굴 세웠다고요? 김건희 예찬론자를 세웠다는 거잖아요. 완전 김건희 빨아대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윤리위원장은 누가 세웁니까? 당대표가 세우는 거 아닙니까? 윤리위원을 누가 뽑아요? 당대표가 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대표의 그, 이 영적인 그 코드가 뭐예요? 어떤 영에 접촉돼 있습니까? 오로지 김건희를 지켜야 된다,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살 길은 윤어게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인선을 할 때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그 윤리위원장? 그럼 뭐야? 사람들이 딱 보기에는 완전히 그 뭐야 김건희의 측근이고 김건희 예찬론자 윤리위원장.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국힘의힘에서 지도부에서는 이 한동훈을 잘라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모든 기사가 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여의도 연구원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뭐죠? 국힘의 싱크탱크다. 라고 여의도 연구원을 만들었는데, 그 여의도 연구원의 부원장을 갖다가 장해찬을 앉혔다. 그럼 뭐예요? 그 여의도 연구원이라는 그 이 싱크탱크라는 시스템이 나쁜 건 아니죠.
그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파괴력 있고 효과적으로 민주당을 갖다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싱크탱크죠. 브레인들이죠. 그런데 거기 누가 앉아 있어요? 거기 장해찬이 앉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한동훈을 죽이는 쪽으로 보고서가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예 헤드라인이 이거야. 장해찬 그러면 한동훈 저격수야. 헤드라인이 그렇다니까요. 장해찬 이퀄 한동훈 저격수예요. 자, 지금 국힘이 이렇다. 아, 미리네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정청래 당대표 데리고 어준이한테 아양 엄청 떠드는만요. 한 몸이에요. 예, 맞습니다. 엄청 친해요. 그리고 당대표가 여러분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할 때 뭐 이게 유튜브에 나와갖고 뭐 히히닥거리고 이런 적 있습니까? 네, 육천생 한동훈님 일단 시스템이 좋아야 하지만 결국 사람이 중요하죠.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는 공동체에서 완벽한 시스템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겠죠. 결국 사람이고 공동체의 정체성이 얼마나 각 개인이 충실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는 겁니다. 의원 내각제는 책임정치로 존재로 하죠. 한동훈 같은 정치인이 되었을 때 가능한 제도라고 한국은요 자꾸 이제 일부 동의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계속 뭐 의원 내각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은 대표적으로 장면 정권 대 의원 내각제를 했어요. 장면 정권 6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부정선거 그걸로다가 여러분 한국의 정치인들이 왜 의원 내각제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지금 얘기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의 정치인들이 의원 내각제를 하는 건 뭐 제가 그랬죠? 의원 내각제는 한 당이 잡기가 힘들어요. 아주 압승을 해야 그걸 다 장악을 할 수 있는데 압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의원 내각제는 당이 엄청 많아요. 일본만 해도 10개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연정을 해야 돼요. 이 연정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이제 한국으로 넘어오면 그 시스템, 의원 내각제는 한국으로 넘어오면 이게 권력 나눠먹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의원 내각제를 갖다가 자꾸 주장을 하느냐? 이게 대통령제를 하면 자리가 많지 않거든요. 대통령 자리 딱 하나잖아요. 그 다음에 국무총리를 딱 하나잖아요. 이게 하나씩밖에 없죠. 장관 자리야 뭐 의원 내각제도 장관들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하지만 달라요. 이게 그 의원 내각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리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왜? 이게 한 당에서 이걸 전체를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10개 당이 쪼갠다 합시다. 그러면 그중에 메인이 한 50% 가져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한 20% 가지고 세 번째가 한 10% 가지고 이런 식으로 쪼개갖고 계속 하니까 자기도 이 뭐야 지분이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한국의 정치인들이 의원 내각제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한국의 정서상 의원 내각제가 한국에는 절대 안 맞지 않습니다. 더 큰 혼란만 그래도 그냥 대통령제 죽으나 사나 대통령제가 한국의 체질에는 맞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의원 내각제 하면 이게 권력 나눠 먹기라면 얼마나 더 많은 비리와 얼마나 더 많은 뒷거래가 있겠습니까? 네, 이현생 감독님 책임은 안 지고 이권 다툼으로 이전 투구 나지 않는 대한민국 국회 현실을 볼 때 의원 내각제가 도입되면 아사리판에 나눠먹기 절정에 이를 것이 뻔하고 나라는 쑥대밭이 될 게 뻔하고 봅니다. 국짐 개달다 행태를 보면 불 보듯 뻔한 결과에 맞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의원 내각제를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한 70% 차지하고 국힘이 한 30% 차지하고 나머지 소수 정당이 뭐 몇 개 차지 이렇게 이제 해보세요. 그럼 막 그 권력 지분이 있을 거잖아요. 지분들 나름대로 여기서도 개판, 저기서도 개판, 민주당도 개판치고 국힘도 개판치고 소수당도 개판치고 제대로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의 그 사탄 발림의 그 진실은 그렇다. 권력 나눠먹기 차원에서 의원 내각제 하자는 거지. 무슨 뭐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의원 내각제 하는 게 아니다. 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제가 이제 두 가지 아이고 벌써
50분인데 두 가지를 갖다가 말씀드리고 방송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로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대비되는 단어를 갖다가 개념을 두 개 썼는데 너희가 불의의 병기로 살 거냐 아니면 의의 병기로 살 거냐 이거를 선택하라는 사도 바울의 촉구입니다. 우리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의의 병기가 될 것인가? 불의의 병기가 될 것인가? 결국 의의 병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누가 진짜 대통령감이고 누가 진짜 핫발인지 그거를 갖다가 구분할 수 있는 제가 그랬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윤석열이 믿고 아무리 사람이 없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12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분을 갖다가 대통령으로 뽑아놓을 수 있느냐 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선택을 하고 뭔가 시스템을 돌릴 때 대통령이라는 시스템을 갖다가 돌릴 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슨 돈 뿌린다고 무슨 뭐 25만 원씩 주겠다 그래서 찍는다. 그거는 정말 불의의 병기로 쓰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갖다가 여기 써 있잖아요. 그냥 I don't care. 남이야 죽던 말던 뭐 인플레이션이 되던 말던 나라가 망하던 말던 일단 25만 원 받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갖다가 불의의 병기로 인생을 살 거냐 아니면 의의 병기로 인생을 살 거냐. 저는 뭐 한동훈은 주저함 없이 의의 병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통령 채널을 만난 거고 오늘도 한동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래대님, 한동훈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네, 궁금해서요. 송석준 의원이란 분, 혹시 대표님 대선 출정식 때 오신 분 아닌가요? 대선 출정식 때 송석준 의원님, 음, 한동훈님 아세요? 아니, 본거고, 송석준, 저 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의도 앞마당에서 왜 대선 때 한동훈 대표가 연설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그때 송석준 본 거 같습니다. 그때 많이 있었어요. 조경태 의원 확실히 제가 기억하고 송석준이 굉장히 그 한동훈의 우호적인 아닌가요? 진종호 보디가드로 한동훈 바로 옆에 있었고 저도 지금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배현진도 있었고 박정훈이 있었고 잠깐 꽤 많은 의원들이 있었는데 송석준 의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요즘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조갑재 선생이 한동훈한테를 되게 이렇게 해서 확실한 지지 기반이 있고 실력이 있으니까, 한동훈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 사명을 다했고 실적을 쌓아가고 있다. 삼김급의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있는 과정. 이 삼김을 갖다가 한동훈한테 비유한 이것이 이제 좀, 그래서 뭐 이게, 어떤 분은 뭐 삼김, 그 정도 이제, 어떤 분은 삼김 말이 되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구태, 구태 삼김을 따라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또, 이거를 좀 안 좋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쇼츠 영상을 만들어 갖고 어제 올린 게 있는데요. 두 개를 올렸습니다. 저보다 더 보수적인 정치인을 본 적이 없다. 이게 뭐냐면 이제 동대문에서 초대해갖고 연설을 한 1시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협의원장에. 그래갖고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이 기사가 뜬 게 뭐냐면 한동훈이 저보다 더 보수적인 정치인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이 기사가 엄청 많이 한 100개쯤 떴을 거야. 굉장히 이런 충격적인 기사다. 그 다음에 이 설명하는 과정에
보수의 핵심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기준이 있다. 그리고 보수의 사명이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저는 이 조갑재 선생이 이 삼김에 비유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 제가 보수의 두 가지. 저는 이거 제대로 아주 정확히 찝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이게 떠 있지만 여기 보면은 이렇다라 채널하고 한통영 채널에 여기 쇼츠라고 돼 있잖아요. 두 가지 써 있습니다. 저보다 더 보수 정치인 본 적이 없다. 짧아요. 25초짜리, 40초짜리 보수의 두 가지 기준과 혁명. 자, 보수의 두 가지 기준과 혁명을 갖다가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개혁을 이뤄내는 것이 보수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해요. 자, 이런 것들은 강론적인 문제고 그건 진짜 보수와 좌파를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인터넷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대로 된 개혁을 이뤄내는 것이 보수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해요. 누구 편이 맞아? 이런 것들은 강론적인 문제고 그건 진짜 보수와 좌파를 나누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자유로운 시민의 선택권을 보장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도 약자를 보호할 겁니다. 그게 진짜 보수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현실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구호만 가지고는 뭘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수가 필요한 것은 부지런함과 성실함 그리고 유능함입니다. 제대로 된 여러분 이게 보신 것처럼 지금 한동훈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게 뭐죠?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보수의 두 가지 기준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유로운 선택권. 내가 뭐를 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뭐 행위를 할 수 있다, 자유로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열받은 게 그거잖아요. 부동산을 갖다 허가제로 바꾼 그거잖아요. 열받아고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내 돈 대고 내가 사겠는데 무슨 놈의 허가를 받아?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렇게 얘기해. 그게 한동훈 대표는 보수.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그 힘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약자를 보호해. 이 두 가지 기준이 보수의 기준이다. 자기는 뭘 결정하든 이 두 가지 기준을 갖고 결정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앞에 부분은 어떤 얘기를 했죠? 네 편, 내 편. 이거를 갖다가 따질 게 아니라 그 기준이 뭐냐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 대표 스스로가 자기를 중도 보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힘이라고 그래갖고 무조건 그냥 국힘 후보를 갖다가 다 찍는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 이게 옛날 얘기라는 거지. 그래서 민주당 후보라고 무조건 민주당 후보를 다 떨어뜨린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 중도라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나한테 유익하고 그러면 때로는 민주당도 찍고 또 나한테 유익하지 않으면 때로는 국힘도 떨어뜨리고 이게 중도보 이거 제가 설명한 게 아니라 한동훈이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한동훈이 충청을 설명하면서 여러분 제 방송을 이제 오랫동안 봤으면 제가 이거 여러 번 방송을 했습니다. 한동훈이 얘기하는 중도는 그때 그때의 스탠스가 바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힘도 중도를 갖다가 품으려면 그 만족을 줘야 되니까 국힘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된다. 그 얘기를 갖다 총선 때부터 했어요. 근데 변하긴 변했는데 완전 극우로 변했죠. 중도로 변한 게 아니라 완전 저쪽으로 가버렸습니다. 왕창 가버렸어. 네.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의 두 가지 기준 그리고 그 사명이 뭐냐? 결국은 그 두 가지. 네. 자유로운 선택권, 그 다음에 약자 보호, 그것이 동시에 기준이자 보수의 사명이다. 그거를 지켜나가야 된다. 이렇게, 예. 역시 그 한동훈이 어떤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양희님 오셨어요. 성석준 의원. 예, 왜요? 예, 맞아요. 미리네님.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오늘 경북일보 TV를 봤는데, 강명구 의원하고 성주도 의원 두 분이 나오셨는데, 성주도 의원이 반환이 된 것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표님한테 우호적인 말은 안 하고, 단계 사건도 징계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제가 잘못 알았나 이제, 오히려 강명구 의원, 친윤인데, 그분이 대표님 말은 안 해도, 장동혁이 잘못한다고. 아, 그래요? 송석준 그런가요? 참 정치인들 모르겠습니다. 그냥 시시때때로 제가 이거 아까 보여드렸죠. 그 대표적인 거. 그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적들 강적들에 나와갖고 한동훈이 질문을 딱 하니까 갑자기 스탠스를 180도 바꿔서 이거 보여드렸죠.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정치를 오래 하는 김규환 실장. 음. 아니 그때 익신 논란 저 엄청 비난하셨죠? 그거 까면서 김관이 화들짝 놀라면서 한동훈이 그때 반응하지 않은 게 옳았다.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급 아부. 대세가 한동훈으로 바뀌니까 급 아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정치인. 그러니까 지금 믿을 만한 정치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저희가 확실히 하는 거는 한동훈이 진국인 이거는 확실히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자, 그래서 그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함께 나누고 싶었던 얘기, 그 얘기, 이걸 갖다가 꼭 기억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물론 좋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사람이 망가지면 그 시스템도 같이 망가진다. 그러니까 망가진 사람이 좋은 시스템을 망가지면 좋은 시스템이 망가진다. 그러니까 좋은 시스템은 뭐야? 좋은 사람이 한동훈처럼 좋은 사람이 만지면 그 시스템이 빛을 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을 내면 의의 병기로 쓸 거냐 나를 아니면 불의의 병기로 쓸 거냐 그거는 내가 선택하는 거다. 음, 그래서 우리는 한동훈처럼 의의 병기로 사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고 오늘도 한동훈 얘기하다 보니까 좀 방송이 길어졌는데 한 시간이 돼버렸네요. 네, 여러분 이거 보시면서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을 하시는 분들. 재방송 보시는 분들도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분만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제 다음번 방송에서는 10,000명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 10,000명 중에 30분이 모자라요. 30분만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육칠원생 한동님, 어떤 사람의 노선을 따라가고 아니고 아니라 한동훈의 국민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삼김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했는데요. 저는 현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 견주어 봤을 때 추후 대국민 영향력이 삼김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한동훈표 신당창당이 전제라고 봅니다. 국짐 소속으로는 그저 발목 잡혀서 기력만 소진. 어쨌든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같이 기도합시다. 네,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합시다. 그, 뭐야,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년 특집으로 얘기했잖아요. 한동훈한테 기적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그런 기적이 한동훈한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로님, 송석주는 윤통입니다. 아, 그래요? 한때 또 송석준이 또 한동훈한테 많이 이렇게 얼굴을 보이더니만은 그렇게 됐나요? 네, 유치원 생활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강추위 예, 정말 한국이 많이 춥다고 그러는데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또 일요일 날 쉬시는데 한 시간이 되는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월요일 날 또 한통용 방송 정기 방송 저녁 7시 30분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님, 송석준이 대선 때는 따라다니는데, 아니, 제가 기억하기에도 송석준은 친한으로 분류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경북일보 TV? 미리네님께서 최근에, 오늘, 경북일보 TV에서 한동훈을 좀, 까는 듯한, 안 좋게 얘기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마음이 바뀌었나요? 송준 씨가? 제가 그 방송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송석주는, 친한동계로 뭐 분류됐던 사람이라고 저는 기억합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막 손뒤집이 이렇게 확확 바꾸면 참